혼전 임신은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래요. 그 말을 듣던 그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민정가명입니다. 저는 40살,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장거리 연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7살 어린 남편과 급히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은 위로 누나가 2명이고 집안의 막둥이였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안 나는 형님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순진한 내 동생을 꼬셔서 임신해서 취집한다. 라면서 반대했었죠. 웨딩 촬영 날 시댁 식구들에게 첫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솔로인 큰 형님은 다른 지역에 계셔서 오지 않으셨고, 결혼한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의 조카들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조카들의 선물까지 준비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제외하고 식사하는 내내, 그리고 둘째 형님 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제게 말을 건 사람은 아주버님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2가지. 태아보험은 가입은 하신 거예요? 어디로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났으나 둘째 형님이 성격이 대단하고 질투가 많아서 저를 위해 더더욱 챙겨줄 수 없었던 거였다며 간식을 내오며 저를 달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에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왔어요.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아빠를 뺏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남자니까 직장도 친구들도 가족도 다 두고 남편 하나 믿고 낯선 도시로 내려왔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식 이후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신혼집 인테리어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며느리 내가 살 집이니 잠시 일주일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의논을 해서 내 입맛에 맞게 고치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웠지만 신경이 쓰여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예상보다 신혼집이 넓어 보여 기분이 좋아지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들한테 혼전 임신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여자에게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선 이명이 울렸어요. 뭐라고요? 혼전 임신은 여자 자존심의 끝이라? 제가 지금 그걸로 결혼한 사람인데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볍게 웃고는 다른 방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식사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죠. 나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가르쳤다.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다 듣고 있을 건데,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쯤 시어머니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전화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청소도 덜 끝난 집, 머리는 떡지고 분유 냄새가 가득한 거실, 잠옷바람인 상태로 맞이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아니, 괜찮아.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야. 그냥 있으면 되지. 그리고는 계속 오셨어요. 문을 안 열면 전화를 연달아 걸고 너 왜 문 안 열어? 있지? 열어봐.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던 날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어느 날은 시이모님 넷가 조카 둘까지 데리고 한꺼번에 집에 오신 날도 있었어요. 도착하기 직전에야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지금 며느리 집 가는 중이다. 어머님이 곧 집에 도착을 하신대. 너무 늦게 말씀해 주셨네. 미안해. 라고 남편의 카톡이 도착함과 동시에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실에 갑자기 들어온 6명의 낯선 얼굴들. 어머님까지 7명. 저는 당황해서 웃지도 못하고 그냥 굳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웃으시더니 왜? 기분 나쁘니? 그 말의 순간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분 나쁘냐니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무슨 표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출산 전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받으시고 보조기를 찬 채로 2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2번의 환승까지 하시면서 어렵게 오신 길이었어요. 남편이 반차를 내서 직접 역까지 모시러 갔죠. 그만큼 제게는 정말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엄마, 이제 드디어 우리 집 와보는 거야. 저는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런데 사돈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집으로 오셨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2분. 저는 괜히 긴장돼서 주방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에게 묻더군요. 운전은 할 줄 모르시죠? 아니요, 할 줄이야 알죠. 근데 어깨도 아직 완전히 낫질 않아서요. 아이고, 그러면 오늘 내린 역에서 무궁화 타고 내리면 우리 동네 근처 역까지 와요. 거기서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 말투는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내 아들이 떼러가게 하지 마라는 뉘앙스였어요. 순간 제 친정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 엄마는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이나 발걸음을 하지 않으셔서 투덜대자 그제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밤마다 죄책감에 잠이 안 옵니다. 나 때문에 왜 우리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그날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며 저를 달래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의 무례함의 감정이 상해 나 남편에게 말할 때마다 늘 가스라이팅하듯 반복해서 하는 말이라 이제 그 말조차 듣기 싫습니다. 결혼은 2사람의 일이 아니라 2집안의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픈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에게 수치로 여겨졌고 저희 집안을 무시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자들에게 혼전 임신은 자존심이라 가르쳤다. 그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럼 나를 임신시키기 위해 배란일에 맞춰 3시간 걸리는 기차를 타고 올라온 신랑은? 아니면 그저 상처를 주기 위한 핑계였을까요?